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박세아입니다. 오늘은 염지연, 김정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업종 급락 여파에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저조한 실적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훈풍이 계속되고 있죠.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부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장중 8% 넘게 오르면서 역대 처음으로 이른바 93만 하이닉스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변동성 속에서도 국내 증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활기로 또 한 번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 자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죠. 염지연 아나운서.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존스 지수만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7%대까지 낙폭을 벌렸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1.7%까지 빠지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마무리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23,685포인트대, S&P 500 지수는 전날 장중 7,000선 터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6,970선 찰짝 아래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빅3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테슬라에 대한 실적들에 대해서 IB들이 코멘트를 쏙쏙 내놓고 있는데요.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걸까요? 일단 메타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만 다른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조금 약하게 나타나면서 투심을 살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하루 동안에만 12%대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 3월 이후로는 처음 나타나는 최대 1일 하락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우려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쪽은 서비스나우라든지 세일즈포스, 팔란티어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종목들이 다 함께 약세를 연출했던 간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는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의 한 가지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셉 무어 애널리스트가 $250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컨펌을 하면서 앞으로 30.5% 정도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고요. 그 밖에 돋보였던 섹터, 산업 섹터 내에서 캐터필러의 주가가 3%대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레이시온 노스롭 그룹도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요. 그런데 로키드 마틴 역시도 203억 2천만 달러의 매출액, 그리고 5.8달러의 EPS 더블비트를 기록해내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었던 쪽은 로열 캐비니언 여행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 미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EPS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을 증명해내는 양호한 실적 속에서 주가는 장중에 15%대의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고요. 다만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같은 카지노 관련 종목으로는 10% 중반대의 급락세가 연출되기도 했던 만큼 경기 관련주들 안에서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 등을 이유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어떤 임무든 수행할 수 있다고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란은 트럼프가 항복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도 끝낼 수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반정부 시위대 수천 명을 유혈 진압하는 데 앞장섰다는 게 진압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 재인상 관련 협의를 위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그동안 매우 친절했다며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세웠습니다. 한편 내일 통상장관과 협의에 이어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곧 워싱턴에 도착해 대화 상대인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한미통상 현안 협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규모 기업 공개를 앞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전기차 기업 테슬라나 인공지능 기업 xAI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와 합병하게 되면 달이나 화성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우주로 보내 정착지 건설 작업을 할 수 있고 로켓과 위성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메타가 2026년 인공지능 경쟁을 위해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메타는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웃돈 데 이어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올해 연간 자본 지출 계획을 크게 높게 제시했습니다. 메타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역에 건설하고 있으며 AI 인재 확보와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에 자본 지출에 큰 비중을 배정한다는 게 방침입니다. 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의 기록적인 판매고에 힘입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나 급증했는데요. 애플은 특히 대만과 홍콩을 포함한 중국 시장에서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인공지능 인프라를 확대하는 가운데 16,000여 명을 추가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조직 계층을 줄이고 책임감을 높이며 관료주의를 없애는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구조조정을 포함하면 전체 감원 규모는 3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아마존 30년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종목별 뉴스 마칩니다. 네, 미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급락으로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통상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졌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실적과 대외 변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살펴봐야겠죠? 김정은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000선을 넘나들고 코스닥은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기록하며 올해 첫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 한편에선 과연 이 주가가 정상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종목의 PER이 수천 배에 달하면서 거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증시 상승의 양면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6일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70포인트 이상 급등한 1,064.41로 마감했고 이날 거래된 시가총액 규모가 582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에 몰려있던 관심이 바이오와 2차 전지, 또 로봇주까지 옮겨가며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시총이 어지러울 정도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13조 7,125억 원으로 코스닥 시총 5위에 올랐는데 이는 LG전자 시총 약 16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 즉 주가 수익률입니다. PER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현재 주가가 얼마나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쉽게 말해 지금 수준의 이익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PER이 10배라면 원금을 찾는 데 10년이 걸린다는 뜻인데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ER은 6,100배를 넘어섰으며 최근 주가 상승으로 700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도 이 원금 회수에 걸리는 시간만 무려 6,000년에서 7,000년까지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상당수가 적자 상태거나 PER이 수천 배를 넘나들고 있어 사실상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장 기대감을 반영하더라도 현재 PER 수준은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라며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수급 위주의 상승은 향후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품절주 현상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실제 시장에 풀린 주식 물량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기업들의 평균 유통 주식 비율은 약 57.1%로 3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대주주 지분은 확대된 반면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 가능한 물량은 제한되다 보니 적은 거래량에도 주가가 널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약 1,400조 규모의 코스닥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3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부양책보다는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방법과 증시의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증시의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뉴스였습니다. 네,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시대는 투자자들에게 큰 기대와 흥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의 과도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유통 주식 부족 등 허점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의 국내 증시, 빛과 그림자를 함께 안고 있다는 점 투자 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축제, 맛집,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원을 배경으로 겨울 축제가 한창인 곳, 이곳 평창인데요. 특히 평창은 해발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아서 겨울철에도 얼음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환경 덕분에 매년 겨울 체험형 축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창 송어축제는 매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내용 살펴보시죠. 평창 송어축제 주제는요, 겨울 설원을 즐기답니다. 네, 기간은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이지만 얼음 상황이나 날씨 상황, 그리고 다양한 지역 요건을 고려해서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창 송어축제 관람 포인트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단연 얼음 낚시입니다. 이 얼음 낚시는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데요. 이 두꺼운 얼음 위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 송어를 낚는 체험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편에선 보이지 않는데요. 텐트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 텐트를 통해서 안에서 따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파가 심한 경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낚시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도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 설원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포토스팟입니다. 네, 오대천 일대는 눈 덮인 하천과 주변 산세가 어우러지면서 탁 트인 설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낚시 체험과 함께 자연 풍경을 함께 즐기면서 또 인생샷도 건져간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창 송어축제를 즐기는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 바로 먹거리가 빠질 수가 없겠죠. 낚은 송어를 근처의 식당이나 또 회센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매운탕 그리고 횟거리로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방문객들에게 보다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또한 얼음 낚시 외에도 얼음 썰매, 스노우 레크레이션, 그리고 맨손 송어 잡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축제장은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 위치해 있고요.
자가용으로 방문하실 경우에는 평창 진부터미널 또는 진부 주공아파트 검색하시면 축제장 인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는 평창 진부 방면의 고속버스 이용하시면 되고요. 근처에서 택시나 지역버스로 축제장까지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출발 셔틀버스 또는 투어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관광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점도 함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창 송어축제는 얼음 낚시와 겨울 체험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한 곳에서 이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겨울 대표 축제. 혹시 겨울 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양한 즐거움과 낭만이 공존하는 평창 송어축제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코스피 상승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5,321선까지 터치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3.11포인트 0.06% 상승한 5,224선까지 기록하며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비교적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14.97포인트 1.29% 하락 마감한 1149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다음 수급 동향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27,542억 원이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 21,913억 원 빠졌고요. 기관은 6,314억 원 빠졌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가 강했는데요. 개인은 8,123억 원, 외국인은 3,123억 원 빠졌습니다. 반면 기관에서는 13,317억 원 유입이 되면서 지수의 급락을 막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총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의 희비가 다소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 약간의 흐름에서 불안감을 보이면서 0.12% 하락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5.57%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세 보이면서 일부 대형주에서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SK스퀘어, SK하이닉스의 중간 지주사죠.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상승세를 보이자 동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SK스퀘어 7.34% 상승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총 상위도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날 2차 전지 강세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급등세 직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인 흐름으로요. 리노공업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14.66%로 거래 마감했고요. ABL바이오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이 글로벌 파트너사인 사노피가 ABL바이오와 공동 개발 중인 신약 후보의 개발 순위를 차순위로 낮춘다는 발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천당제약 같은 것도 0.93% 하락했고요.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세를 보였죠. 다만 과열 신호나 변동성 리스크도 상존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염지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했을까요? 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9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MP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23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 대비 5.11% 오른 90만 3천 원 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22분 SK하이닉스는 역대 처음으로 90만 원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인공지능발 반도체 등 화랑 기대감에 여전히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액 97조 원, 영업이익 4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겁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도 매출 32조 원, 영업이익 19조 원을 넘어 연간과 분기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률까지 58%로 역대급 기록을 쓴 겁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86만 1,000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에는 8.89% 오른 93만 1,000원으로 고가 형성했고 90만 9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이어 인공지능 등 반도체 산업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단기 변동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시장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종목이 있었죠. 바로 성우전자입니다. 오늘 성우전자 전거래일 대비 29.89% 오른 3,085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단숨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성우전자는 전날 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 약 4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121억 원 흑자 전환을 달성하면서 수익성 회복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심 관련주 테마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성우전자는 이동통신 단말기 부품 가운데 유심 커넥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금융과 디지털 자산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부품 수요 확대 기대감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테마 수급이 맞물린 만큼 당분간 주가의 추가적인 탄력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김정은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특징주는 뉴로핏입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뉴로핏 지분 5%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영향으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리며 투심 전반이 회복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로핏은 AI 기반 뇌영상 분석 기술 등 새로운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작년 상장 이후 공모가 대비 2배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AI 의료 기반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릴리와 협업하는 등 여러 호재를 가져왔지만 올 초부터 2만 원 초반대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 마감 이후 외인의 수급이 서서히 들어왔는데요. 전일 자산운용이 뉴로핏 주식 58만여 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기관 매수세까지 몰리며 오늘 강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로핏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23,425원으로 시작해 29.88% 오르며 상한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로핏 종가 28,250원입니다. 네, 회사 측에서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선을 그은 만큼 추가적인 수급 지속 여부와 함께 AI 의료 분야에서 실적 가시화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시죠. 염지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한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 지연 우려에 주가가 장 초반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ABL 바이오는 전장 대비 14.46% 내린 21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글로벌 제약업체 사노피가 ABL 바이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의 우선순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사노피가 현지 시간 29일 공개한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ABL 바이오의 ABL301을 파이프라인 우선순위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사노피가 단독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ABL 바이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는 24만 2,500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에는 20.12% 하락한 19만 6,500원에 저가 형성했고 19만 7,800원의 종가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사노피의 개발 우선순위 조정 소식에 ABL 바이오 장 초반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도 알아보시죠. 여러분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SNS부터 편의점, 카페까지 장악한 이 디저트 열풍이 이제는 증시까지 달구고 있습니다. 흥국 F&B, 두바이 쫀득 쿠키 원재료 공급 확대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연이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흥국 F&B는 강한 매수세와 함께 전거래일 대비 20% 넘게 급등했고요. 장중 상한가 2,615원까지 터치했습니다. 흥국 F&B는 충북 음성공장에서 이 두바이 쫀득쿠키에 들어가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직접 제조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피스타치오 원물은 물론 카다이프와 마시멜로까지 해외 거래처를 통한 직수입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원재료들은 다음 달 중 국내 입고 예정에 있습니다. 디저트 트렌드 하나가 원재료 공급 기업의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두쫀쿠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흥국 F&B의 주가 모멘텀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한솔 아나운서가 마켓 트렌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적 시즌을 맞아 기업들의 성적표가 하나 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힘을 못 쓰는 종목들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숫자는 좋은데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한 모습입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의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실적보다 센 건 가이던스입니다. 먼저 최근 실적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이른바 호실적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숫자가 발표된 이후에도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시장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이던스, 즉 기업이 제시하는 향후 전망입니다. 시장 입장에서 실적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가이던스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인데요.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은 어떤지,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지, 환율이나 원자재 같은 변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실적 자체보다 실적 이후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더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을 보면 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이지만 하반기 수요 둔화 가능성이나 비용 증가 우려가 언급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숫자는 무난했지만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을 분명히 제시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익의 크기보다는 이익의 방향성입니다. 지금이 정점인지 아니면 추가 개선 여지가 있는지 또 한두 분기 반짝 실적인지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인지가 주가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은 숫자 하나하나보다 기업의 설명과 뉘앙스를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가이던스가 상향인지 하향인지. 둘째, 비용 구조와 마진 흐름에 변화는 없는지. 셋째, 다음 분기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입니다. 이제는 개별 실적 숫자 하나로 시장을 판단하기보다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과 흐름을 함께 읽어볼 시점입니다. 결국 이번 실적 시즌의 핵심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적은 과거의 결과이고 가이던스는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이미 이번 분기 숫자보다 다음 분기를 바라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숫자 뒤에 담긴 전망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 간, 종목 간 차별화는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트렌드였습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 수치보다는 가이던스가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인 만큼 해당 기업의 전략과 방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기업 사전 시간입니다. 김정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기업 로그는 대명에너지입니다. 이제 시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에 놓였는데요. 대명에너지는 태양과 바람이라는 자연적 에너지를 효율적 기술로 바꾸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입니다. 네, 대명에너지는 2000년 설립 이후 약 2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한 길만 걸어왔는데요. 지난 2022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받았으며 현재는 서종현 대표의 리더십 아래 국내 최고 민간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 개발부터 설계, 또 시공과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대명에너지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국내 민간 시장 점유율 1위인 풍력 발전입니다. 산악 지역이 많은 한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규모 단지 조성에 특화된 태양광 발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ESS 및 신사업 분야인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가상발전소인 BPP 시장에도 진출하며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가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EPCM 역량입니다. 당사는 사업 부지 발굴 단계부터 독자적인 마이크로 샤이팅 기술을 활용해 바람과 햇빛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데요. 이로 인해 에너지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며 당사에서 개발한 기술로 실시간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처럼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타사 대비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명에너지의 기술력은 이미 전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과 ESS가 결합된 영암 발전단지, 그리고 화순 풍력발전소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대명에너지는 약 1.5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세는 더욱더 가속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상을 넘어 해상풍력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흩어진 재생에너지를 하나로 관리하는 BPP 발전소 사업을 통해 단순 발전 기업에서 에너지 IT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준비 중입니다. 이상 에너지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하는 대명에너지 기업의 기업 로그였습니다. 네, 오늘 기업 로그에서는 대명에너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달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도와 EU가 1월 27일 FTA 협상 타결을 공식화했습니다. 2007년 협상 개시 이후 장기간 표류했던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탄 배경으로는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수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거론된 겁니다. 이번 합의는 법률 검토와 양측의 비준 절차를 남겨둔 상태로 약 6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며
서명미 비준이 마무리될 경우 통상 1년 내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는 관세 품목 기준 86%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EU는 90% 이상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아울러 부분 인하와 TRQ 등까지 포함한 전체 시장 개방 범위는 인도 96.6%, EU는 99.3%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FTA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최대 난제로 꼽히던 농산물입니다. 인도는 EU산 와인, 증류주, 맥주, 올리브유와 양고기, 각종 가공식품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폐지하기로 한 반면 소고기나 쌀, 유제품 등 민간 품목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농촌 인구 비중이 높고 농업이 고용, 물가,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조임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개방과 보호 사이의 절충안으로 평가되면서 인도 측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로는 노동집약 업종입니다. 이유는 인도산 섬유의복, 플라스틱, 고무와 신발, 보석류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0으로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최근 미국의 대인도 관세가 50%까지 상향된 이후 충격이 가장 컸던 영역이기 때문에 EU 시장 접근성 확대의 의미가 더욱더 크게 와닿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된 이후 3개월간 보석류, 섬유의복, 가죽 제품의 대미 수출은 각각 YY 59%, 18%와 14%씩 감소하며 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타결 직후 노동집약 업종을 직접 언급하며 축하의 말을 전한 것도 이번 협정이 해당 업종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셋째로는 자동차입니다. 인도는 EU산 완성차 관세를 110%에서 40%로 인하하고 향후 최종 1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는 100만 5천 유로 초과 차량에 한정되며 연간 25만 대 쿼터 제한도 적용됩니다. 또한 15,000유로 초과 차량은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해서 구간별로 관세율을 달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5년 차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한적 개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에 마힌드라와 타다, 마루스키 스즈키 등 인도 주요 완성차 업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니프티 자동차 지수도 1%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는 실제 영향보다 정책 방향성 변화와 경쟁 심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인도 내 자동차 수요가 소형 프리미엄 SUV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가 최종 10%까지 낮아질 경우 EU산 완성차와 로컬 업체들이 공략하는 소형 프리미엄 SUV 및 상위 트림과의 가격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5,000유로 기준과 물량 제한으로 인해 EU산 완성차 점유율이 단기간에 의미 있게 확대되기는 어렵고 관세가 최종 10%까지 낮아지는 시점은 대략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그전까지는 로컬 브랜드 차량과의 가격대가 일정 차이가 있어 단기 체감 경쟁 강도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은 단기 실적 훼손보다는 관세 인하 경로가 제시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쟁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성격이 크다는 판단이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철강입니다. 인도는 EU의 연간 수출량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160만 톤의 철강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CBAM 예외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EU는 인도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년간 최대 5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던 만큼 해당 소식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종합하자면 이번 FTA는 인도 입장에서 농산물 민간 품목을 방어하면서도 노동 집약 수출 품목의 EU 접근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은 EU 측 수입 규제 강화 기조와 CBAM 이행 과정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무관세 쿼터와 탈탄소 지원책이 포함되며 중장기 대응 여건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는 구간별 관세와 쿼터 운영 방식, 단계적 관세 인하 스케줄 등 세부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가 공개되는 세부 내용 및 이행 로드맵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 리포트 마칩니다.
네, 이번 협정으로 노동집약 업종과 철강, 자동차 분야의 EU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부 이행 로드맵 그리고 단계적 관세 적용 시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지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코스피가 오늘 롤러코스터 강세를 보인 끝에 약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는 빨간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는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하겠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선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옥석 가리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급등한 코스닥, 균형 감각 필수라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초 이후에 수익률 기준 코스닥 상승률이 코스피를 역전했죠. 단기적으로는 정책 기대감이나 키 맞추기성 수급 이동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겠지만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쏠림에 기인한 급등이라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까지 균형 있게 접근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이번 한 주도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 주말 동안 재충전하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 방송에서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